Lovely. Thank you. Hello. And 감사합니다. it's a joy to be here.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이렇게 중요한 주제에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I'm Gillian 저는 Monahan. 질리안 모나한이라고 하고요. 풀스팬 컨설팅의 공동 창립자입니다. 저희는 빅윈도우 그룹 산하에 있습니다. 빅윈도우는요, 소비자 인사이트를 기업 비즈니스, 그리고 규제당국, 그리고 업계 협회에다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국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컨슈머 인사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기술에 대한 경험, 그리고 컨슈머 인사이트, 그리고 신사업을 결합을 해서 실제 장수 전략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수익 창출원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구 통계, 그리고 또 장수와 관련된 이러한 혁신과 관련해서 저는 사가에서 일을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가는요, 영국에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브랜드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그리고 여가와 관련된 특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가에서 제가 이 전사적인 혁신을 추진을 했었고, 그래서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장수 상품들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수의 연구기관들, 그리고 스타트업들, 그리고 전 세계 투자자들, 특히 이 에이징 관련된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원래는요, 이 보험업계에서 언더라이팅 쪽 일을 했었다가 이제 사가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보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경험과 그리고 커머셜 업계에 있어서의 이러한 혁신의 경험을 가지고 초고령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특히 보험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영국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영국의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입니다. 특히 이제 인구상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한 소비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의 커머셜 업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고령 소비자들과 교류를 할 수 있고,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 감성적인 드라이버가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그리고 영국 내 관련 산업에 있어서의 혁신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연사분들께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다시피 장수라고 하는 것은 현 시대의 가장 큰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기후변화, AI, 그리고 디지털과 함께 장수가 새로운 거대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고령화로 인해서 건강과 또 그럴 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점점 살아가면서 또 정책기관으로서 또 기업으로서 많은 시사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커머셜한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 시장도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령층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비단 매력적인 시장만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필수 시장입니다. 자, 영국을 좀 보겠습니다. 영국 통계청의 데이터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떤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있었는지를 인구 피라미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연령대별로 그리고 성별로 해서 영국 인구를 보여주고 있는데 크게 세 개의 변곡점이 있습니다. 1966년, 2016년, 그리고 2066년, 즉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전망하는 66년의 전망치입니다. 왼편에 보시게 되면은 남성은 오렌지색, 여성은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고령 인구가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구나. 그리고 젊은 층은 크게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66년부터 한 세기 가까이 동안 영국 정부에서는 사실상 50세 이하가 20% 줄어들게 되고 반면 50세 이상은 무려 42%가 증가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요. 120% 이상 증가하고 있고 80대 이상은 4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영국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출생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삶의 질이 개선되고 공공정책과 의학이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영아 사망률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고 또한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명확한 기회를 줍니다. 즉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수명이 연장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고객들과 보다 더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게 되고 고객마다 이 라이프타임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인구의 차원에서 보시게 되면은 현재 영국에서는 몇 가지 주요한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소비자 수요 관련해서 두드러진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비단 건강뿐이 아니라 정말 많은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건강 관련돼서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더 수명이 연장되었지만 연장된 삶을 꼭 건강하게 살라는 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WHO의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위쪽에 나와 있는데요. 영국의 수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시간 역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 건강하지 못하게 사는 시간의 비중이 13%에서 14%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꿈은 무병장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는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소비자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요. 건강한 삶을 소비자들이 모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마켓 시그널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개인의 건강관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지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요.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2,200억 달러를 이 건강관리 관련해서 사람들이 지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요. 웰스입니다. 부이죠. 오늘날의 베이비 부머는 영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세대입니다. 예, 75%의 주택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지출 씀씀이도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경제에 매년 8천억 파운드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 빅 윈도우 사나 사가에서 이런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고령층 노동 소비자와 관련된 황금기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미래 세대는 아마도 이 퇴직 후에 지금의 베이비 부모처럼 잘 살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금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바뀌면서 더 그렇습니다. 영국의 연금정책연구소 데이터에 따르면은요, 지금 두 번째 그래프인데요. 은퇴 후 삶의 질이 베이비 부머 혹은 X세대와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이 24%더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베스트에게 보고서를 보더라도요. 영국 인구의 50%는 은퇴 후에 재정 고갈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X세대 같은 경우에 70%가 장래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러한 세대적 변화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 적절한 시기에 이들의 니즈에 맞춰서 혁신을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자신을 위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려서 소위 말하는 소확행,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러니까 필요가 아닌 만족을 위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경험의 기초에서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의 지출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나 경험이나 개인 성장에 맞는 투자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래쪽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퓨 리서치 센터의 연구 결과인데요. 영국의 해외여행 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잠깐의 시기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를 위한 지출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트렌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국의 이러한 소비 관련해서요. 주거 지역이 어디냐, 부모가 누구냐, 또 성별 그리고 인종에 따라서 또 나름의 격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통계학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를 해서 사람들의 니즈에 충족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초고령 사회에서의 기업체들이 해야 되는 일은 바로 특히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베이비 부머들이 정말 부유한 세대이고 현재는 씀씀이가 굉장히 크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제 이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이러한 재정적인 여력을 가지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람찬 삶을 산다라는 것은 비단 건강만이 아니고 웰스, 부, 그리고 셀프, 자아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헬스와 웰스, 그리고 셀프 이 세 가지 분야에 있어서 기업들이 많은 혁신을 내놓을 수가 있고 정책 기반가들도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상업적인 기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장수라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령층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를 하고 교류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령층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고령층은 갈수록 씀씀이가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지를 제대로 이해를 해서 그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을 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 가지 경험들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심리 상태도 바뀝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의사결정에 있어서도요, 특히 구매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패턴이 바뀝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은요, 점점 더 경험과 가치, 그리고 본능의 기초에서 구매 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감성적인 드라이버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가에 있으면서 새로운 사업을 출범을 시켰었는데요. 그때 고령층 소비자의 세 가지 핵심 감성 드라이버를 파악을 했었습니다. 이게 구매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건데요. 컨피던스, 커넥션, 그리고 컨트리뷰션, 기여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컨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체성과 관련이 됩니다. 본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각이 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이 컨피던스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보면은요, 이 나이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자꾸 바꿔서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리질리언스를 얻어내게 되고요.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부담이 되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련하고 경험 많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늘 걱정을 하고 이것이 사실은 자신감을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리석게 보이지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들을 노인들은 좀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융 서비스에서도 큰 의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령층의 소비자들을 상대를 하고 이들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때에 특히 이 나이 든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프레이밍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감성적 니즈입니다. 그래서 사가에서도 Experience is everything 이라고 하는 광고 캠페인을 하면서 노인에 대한 통념에 대해서 반기를 제기하고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리프레이밍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커넥션이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유대관계가 중요해지게 되죠. 가족관계, 친구관계, 또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이제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가에서 실제로 새로 사업을 진행을 했었을 때 또 보게 되면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존재감을 갖고 소속감을 갖게 될 때 굉장히 긍정적인 여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연결되고 온라인과 실세계에서 본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보게 되면은 인간관계가 실제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데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가 많이 이제 증명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스탠트포드 그리고 영국의 이 연구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유대관계, 인간관계를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면은 이 커넥션에 대한 감성적인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가 인슈런스에서는요, 이 전담보험금 청구 직원을 따로 둬가지고 이 고객이 직원과 유대관계를 좀 맺을 수가 있게 하였었고, 이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 직원에게 의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커뮤니티를 통해서 고객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성적 드라이버라고 한다면 컨트리뷰션, 즉 기여를 들 수가 있습니다. 기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영향력, 나의 목적의식, 나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데요. 즉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본인의 가치에 따라서 그리고 긍정적인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를 보게 되면요, 소비자들이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데요. 컨트리뷰션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목적의식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 경험에 대한 기대입니다.
뭔가 기대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여를 하고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가치에 대한 상품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상조 서비스가 굉장히 크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 이와 관련된 50여 가지의 보험 상품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노인들이 부담이 되고 싶지 않고 가족을 보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 비보험과 관련된 또 다른 사례라고 한다면은 사가에서 이제 크루즈 관련해서 디지털 커뮤니티를 발족시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객들이 서로 자신들의 크루즈 경험들을 공유를 하면서 처음 크루즈에 탄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커뮤니티입니다. 즉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서 우리가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 때에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니즈, 소비자의 가치,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을 인지할 필요가 있고 또한 나이가 들면서 어떤 감성적 소구가 중요한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구 통계 그리고 소비자의 니즈, 이모셔널 드라이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좀 방향을 바꿔가지고 장수와 관련된 혁신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국 보험 시장의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초고령 사회에 맞춰서 등장한 다양한 상품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이렇게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솔루션을 개발해야 되는 니즈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수명이 연장된다는 것 자체가 고객과의 관계를 보다 더 장기화시킬 수 있고 고객의 라이프타임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게 되면서 소비 패턴과 감성적인 니즈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 특히 헬스, 웰스 그리고 셀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무병장수를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기술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다양한 솔루션들이 이 모든 분야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슬라이드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헬스 관련해서는요. 진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저렴하면서 빠르고 맞춤화가 될 것입니다. AI와 웨어러블이 여기에 도움을 주게 되겠죠. 계속해서 우리의 신체 그리고 정신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간병에 대한 옵션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은 옵션이 있을 것이고 또한 커뮤니티에서의 그런 옵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해서 생물학적 노화를 중단시키거나 늦추는 것도 가능해지게 될 것입니다. 웰스와 관련해서는요. 파이낸셜 플래닝 툴이 모두가 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로봇과 휴먼이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이 특히 이제 파이낸셜 플래너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다양한 코칭과 디지털 금융 교육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의 자산을 보유하고 레가시를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셀프와 관련해 가지고는 무인주행 차량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홈 오토메이션과 로봇을 통해서 집 가사일을 쉽게 관리할 수가 있게 되고 가상현실을 통해서 밖을 나가지 않고도 사회적인 유대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연장된 삶을 살게 되고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보다 양질의 삶을 살 수 있는 만큼 보다 다양한 혁신들을 통해서 혁신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면서도 보험금 청구 비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과 많이 일을 하면서 배우게 된 것인데요. 특히 이제 기업들이 특히 이제 고령층과 관련된 어떤 그 상품을 내놓게 될 때 기존 고객 기반이 크고 소비자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높았을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타트업은 아무래도 단번에 이렇게 대규모로 어떤 사업을 확장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기업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령화와 관련된 기술과 관련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회를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크런치베이스의 데이터인데요. 바로 이제 초고령 사회 솔루션과 관련된 스타트업들의 벤처 캐피털 자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고령 솔루션과 관련해서 20억 달러
달러가 지금 투입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90%는 헬스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웰스 관련된 것은 현재까지는 1%에 불과합니다. 이게 사실은 좀 말도 안 되게 부족한 게 사람들이 어떤 재정적, 즉 웰스와 관련된 우려가 큰데도 여기에 제대로 지금 투자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스타트업들이 왜 이렇게 이 웰스 관련해서는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가라고 할 때 일단은 규제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본 적절성에 대한 니즈도 있어야 충족을 해야 되고 또 금융시장 관련 같은 경우에 워낙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스타트업들이 여기에서 활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개인의 어떤 재정적 여력을 확대시키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금융 서비스 기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은 분명 그렇습니다. 자기 이 슬라이드에서는요, 그럼 지금부터 몇 가지 획기적인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의 특징, 디스트리뷰션 모델, 그리고 보험 분야에 있어서 어떤 획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그 전에 먼저 영국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보험 상품을 가지고 있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보시게 되면은 이 영국의 규제 당국인 FCA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수백만 명의 소비자들이 다양한 보험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연령대로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웰스 관련된 상품이 영국에서는 가장 가입률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보험, 자동차 보험이 가장 많이 가입률이 높은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사망보험이라든지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가입률이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확정형 요양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상 없어진 상황이고 더 이상 부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요양이 필요하거나 하게 될 때 실제적으로 보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개인이 사재를 털어서 요양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여러 보험 상품 카테고리에 있어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가의 사라입니다. 사가 플러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은퇴자를 겨냥한 주택 자동차 보험료 혁신 프로그램입니다. 영국에서는요, 대부분의 보험 상품들이 연간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자들 같은 경우는 연금 소득이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사가에서는 3년 동안 보험료를 고정을 시키고 보험금을 지급을 보장하는 은퇴자들을 위한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출시된 지 18개월 만에 60만 개의 상품이 판매되었습니다. 토탈 부계 규모가 200만이었었는데 그중에 60만이 사가 상품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그 수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저희가 알게 된 것이 뭐냐면은 소비자들이 이 보험료가 변하지 않고 고정이라는 거에 대한 이 확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fix and forget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매년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즉 한번 보험 상품 가입하고 나서 서랍에 넣어놨다가 3년 동안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복잡한 금융상품 알아보는 게 굉장히 골칫거리고 머리가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퇴자들이 이렇게 매년 보험 상품과 관련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소구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 물론 이제 3년으로 해서 보험료를 고정을 시키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재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장치를 두긴 했지만요. 근데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상품 가격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핵심 감성적 니즈를 해소를 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볼륨과 리텐션이 빠르게 성장을 해서 이를 좀 만회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사가의 사례는 아니지만 또 다른 회사의 사례가 가이아입니다. 가이아는 영국에서 2019년에 설립된 스타트업입니다. 난임 치료를 보다 더 좀 접근성 있게 그리고 보다 더 저렴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0대, 40대 초반의 좀 어린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요. 사실상
오랜 보람찬 삶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 가이아의 모델을 보게 되면 정말 소비자 중심의 보험 솔루션이 무엇인가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가이아에서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가 뭐냐면요. 영국에서는 난임 치료에 대한 비용이 정말 너무 제각각입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높습니다. 근데 즉 가이아 같은 경우에는 난임 치료에 대한 비용을 고정을 시키고 본인들이 병원에다가 그 비용을 대납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소비자는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그 해당 치료비를 분할해서 최대 8년 동안 분할해서 상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난임 치료를 훨씬 더 손쉽게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치료를 했는데 아기를 갖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보험 가입자는 아무 돈도 안 내도 됩니다. 왜냐면은 가이아가 이제 또 다른 보험 상품을 안에다 더 통합을 시켜갖고 이런 부분도 이제 부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모델을 통해 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고정으로 해서 치료비가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이제 통합형의 보험 상품이 들어가고 또 상당히 매니저블한 지급 옵션 거기에다가 이제 디지털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얻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묶인 정말 판타스틱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요, 선세이브라고 하는 영국 회사가 되겠는데요. 또 다른 통합형 보험 상품의 사례입니다. 선세이브 같은 경우에는요, 태양열이나 배터리 에너지를 구독형으로 해서 주택 소유자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초기 기술 투자비를 좀 분산해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또한 시스템 모니터링이나 유지 보수를 자동으로 이제 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상해나 화재나 도난이 발생했을 때를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아비바의 보험 상품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상품의 매력이라고 한다면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위해서 주택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금을 한꺼번에 대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금을 분할해서 지급하게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보험 상품까지 같이 통합시키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체 건강, 정신 건강 관련된 스타트업 쪽을 보시게 되면요. 실제로 이제 보험사들과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례가 바로 조웨이입니다. 2017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현재 시리즈 B로 해서 8,800만 달러까지 자금을 동원을 하였습니다. 이 회사는요,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맞춤화된 영양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혈당을 측정을 하고 장 건강을 진단을 해가지고 딱 그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 영양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웹사이트 월 방문자가 200만에 달합니다. 그래서 사가에서도 조회랑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언탱글 그리프입니다. 2020년에 발족한 플랫폼이 되겠고요. 가족을 잃어버린 그 상실, 그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티가 되겠습니다. 45만 명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이 가족 상실에 대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기대면서 다양한 이 감정적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티에다가 사망보험 같은 이러한 것들을 같이 결합을 시키게 되고 또 거기에다가 뭐 유언장이나 위임장 그리고 장례 상조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을 시켜가지고 효과적으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을 시켜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시는 솔루션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이 점점 더 발전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도 크게 바뀌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사가 스페이스입니다. 제가 사가 있을 때 개발을 했던 솔루션이 되겠는데요. 50대 이상을 위한 일종의 웹 커뮤니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다양한 디지털 이벤트나 텔레헬스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뉴스레터도 받을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더 잦은 기존 고객들에 대해서 더 자주 더 감성적인 그러한 교류를 가능하게 해서 기존의 고객들을 잘 유지하면서 새로운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이제 영국의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요, 가격 비교를 해서 보험 상품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 고객에 대한 매입 비용이 상당히 높은데 이렇게 디지털 커뮤니티를 만들게 되면은 저렴한 비용에 고객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우리 상품이나 파트너의 상품을 또 소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레스트리스라고 하는 사례가 되겠는데요. 여기는 뭐냐면은 50대를 대변하는 일종의 디지털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뉴스레터와 디지털 컨텐츠를 100만 명 이상의 회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 실제 보험사들이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유통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소비자들과의 정서적 교류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리텐션을 강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고령층 그리고 장수 고객층들에 대해서 기업은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령층은 갈수록 늘어나고 사람들의 수명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워낙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참여하게 될 때에 그래서 사람들이 무병장수하고 더 오랜 보람찬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헬스와 웰스 그리고 셀프의 니즈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이든 소비자들과의 감성적인 교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컨피던스, 커넥션 그리고 컨트리뷰션 이 3가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고객 중심의 솔루션을 통해서 여기에 기술과 또 새로운 결제 솔루션, 데이터, 리스크 관리, 그리고 다양한 디스트리뷰션과 커뮤니케이션 이런 기술들을 결합을 해서 굉장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